시장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방향을 정할 타이밍, 그 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는 상승을 위한 하락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시장은 언제든지 심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어제 보았던 관점도 단 하루면 그 심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상승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피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시장 하락 반응에 많이 지쳐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방향성 검토해 보시라고 짧게 저의 관점을 정리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상승 근거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입니다. 딥 크랩 패턴인데요. 해당 패턴 자체가 하모닉 패턴에서는 딥 크랩 패턴으로 작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이 하모닉 패턴은요, 이 딥포인트가 0.618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까지 내려온 이후에 최소 0.382 수준까지 1차 타겟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모델이죠. 현재 딥 크랩 패턴은 0.618 수준까지 확실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패턴 자체는 컨펌이 된 상태이며 방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또한 이평선을 켜보시면 여기 보이는 하얀색 이평선 200 이동평균선인데요. 현재 이렇게 하락이 시작된 이후 단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던 200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반등의 시간값을 고려했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0.382 구간과 200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모닉 딥 크랩 패턴의 1차 목표가 타겟 포인트인 0.382 목표가에 대한 신뢰도가 강화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86,000달러에 대한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지난 영상부터 지속적으로 코멘트 드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김치 프리미엄까지 1% 아래로 내려온 상태인 만큼 해당 하모닉 패턴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모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해당 패턴은 약 70%의 확률로 상방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패턴이면서 특징적으로 거점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요. 고점은 어느 정도 수평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삼각 수렴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승 전에 나타나는 삼각형 모양의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패턴이 유효하게 작용할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 세 번째 모델입니다. 오더블록 모델인데요. 현재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형성된 오더블록 구조는 이전 반등 구조에서 오더블록의 중간값인 MS 지역까지 해소를 시켜준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매물대는 일부 정리가 되면서 저항이 완화된 시점이라는 것이죠. 또한 4시간 차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8만 달러와 82,000달러에 존재하는 오더블록 구조에서 한 차례 지지받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단에 약해져 있는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매크로 관점까지 근거를 보충해 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누구보다 오랜 시간 매크로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를 보셔도 거시적인 데이터의 관점 브리핑 횟수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FOMC 회의 결과와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조금만 보여준다고 해도 시장은 단기적인 상승 변곡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모델을 살펴볼 거고, 온체인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현재 현물 CVD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CVD 같은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선물 CVD, 이제는 하락은 멈춘 상태로 보이고요. 횡보 추세에서 방향의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로 보이는데요. 거래소 내에 청산되지 않은 물량을 보여주는 비결제 약정 데이터까지 보시면 최근에 단기적인 시장 조정 구간에서 비결제 약정이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매도세 과열이 어느 정도 해소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로 나올 매도 압력이 감소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롱숏 계좌 비율을 살펴보시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텐데, 현재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리테일 물량, 즉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하지만 늘어났던 롱 포지션의 계좌 비가 이제 다시 감소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언제나 개인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 계좌가 감소하는 시점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비율이 감소되는 시점, 언제나 비트코인은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현재 이렇게 롱 포지션의 계좌 비율이 급격히 꺾이는 추세를 이어갈 경우에 상승 변곡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5번째 모델입니다. 채굴자들의 보유량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까지 채굴자들의 보유량은 유의미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감소세가 중단되었습니다. 채굴자들이 더 이상 매도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채굴자들의 심리를 통해서도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채굴자들의 보유량 감소는요, 매도 압력의 증가로 이어졌고요. 채굴자들의 보유량이 유지된다면 혹은 증가가 된다면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보시면 2024년 중반서부터는 채굴자들의 보유량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도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특히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서 채굴자들의 보유량이 감소하면 채굴자들이 차익 실현하려는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채굴자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운용 비용을 충당하거나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함인데요.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보유량의 변화가 눈에 띄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채굴된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보다는 가격의 상승을 기다리는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가 채굴자가 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제 곧 상승 변곡점이 머지 않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굴자 매도 압력의 감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의 변곡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반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모델입니다. 비트파이넥스 롱 포지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비트파이넥스는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 기관이나 대형 트레이더들이 선호하는 거래소죠. 지금 보시는 차트에 여기 하얀색 라인으로 그려진 부분이 비트파이넥스의 롱 포지션 물량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시면 특이점이 있는데, 비트파이넥스 물량은요, 진짜 정석적으로 거의 FM으로 매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듯한데요. 특히나 가격의 반등이 머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강력한 매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패턴을 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지만 비파의 롱 물량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축적이 되는 시기는 언제나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물량이 분배되는 시점, 즉 매도가 되는 사이클 시점을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죠. 즉 쉽게 말해서 이들은 매집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할로 매도를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물량 매집이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을 본다면 이제 변곡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든지 대형 트레이더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래 등에 편승하는 방법은 사실상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서 편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모델입니다. 금값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분봉 차트가 아니라 일봉 차트입니다. 근데 금값은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게 거의 당연하다는 듯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했다면 금값도 이렇게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강력해져 있는 시점이죠. 해당 데이터만 보셔도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2022년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지지난 영상하고 지난 영상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지금 사실상 센티멘트가 문제지 실질적인 펀더멘털 자체에서는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저 현재 불안정한 불확실성 그런 심리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자산의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보세요. 보통 이렇게 몸통이 커다래지면서 연속적인 양봉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단기적으로 시세의 정점도 머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과거 같은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하면서 위험 자산으로 그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까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MMF 머니마켓 펀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당 자금은 단기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이 MMF도 현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시그널들이 나오게 된다면 위험 자산의 반등력도 상당히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말라 있는 것은 아니다, 잠시 거처를 옮겼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방향성에서는 당연하게도 상방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요즘 시장에 참여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선형으로만 금값처럼만 계속 올라간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위험자산의 특성상 누구에게나 돈을 벌어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골파기도 하고 개미도 털어내고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 피도 흘리게 만들어야지 그때부터 세력들도 원하는 가격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저의 관점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8만 달러를 이탈시켜 버린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72K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점이 틀리건 맞건 본인의 기준을 잡고 본인의 시나리오대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부와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결국엔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제 관점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듣기 좀 거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간 투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